당신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여성을 만난 적이 있나요? 실제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고 60대인데 40대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자나 좋은 화장품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힘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윤근, 인간의 정신 세계를 탐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그의 통찰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젊으면 몸도 젊어진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이를 거스르는 듯한 여성들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을 세고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카락에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정작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피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말투와 표정에서 풍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마치 내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칼 융은 이것을 정신의 통합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윤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나다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면들, 심지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어두운 면들까지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며 진짜 자신은 어딘가에 숨겨둡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억눌린 감정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독소처럼 작용하면서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고 실수도 받아들이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적 평화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후성규전학 연구들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내적 평화와 자기 수용은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들을 작동시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구조물로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텔로미어를 빠르게 단축시키지만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수련,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심지어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상징적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에너지가 얼굴과 몸짓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던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생명 에너지를 더 활발하게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세포들도 그것을 압니다. 반대로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할 때 세포들도 활기를 띱니다. 윤근 그림자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 억눌러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나는 자신, 질투하는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도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배어나오고 어깨에는 감당하지 못한 짐의 무게가 실립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화가 나는 자신도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얼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가면을 벗어던지면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은 항상 가면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모에 대한 압박이 강한 편입니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준, 나이 들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자신의 내면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긴장된 얼굴, 불안한 눈빛, 억지로 지은 미소는 진짜 젊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내리막길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융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년기를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정의하던 것들, 직업이나 역할이나 성취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겉으로 쌓아올린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오듯이 새로운 자신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납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여성, 60대에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을 실현하는 여성,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뇌를 젊게 유지하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경과학의 발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패턴에 갇혀 있으면 뇌는 굳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그 모양으로 굳어지고, 항상 미소 짓는 사람은 편안한 표정이 기본이 됩니다. 윤기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 보편적인 패턴들, 신화와 상징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차원과 연결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보편적인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의 전통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더욱 깊어지는 멋,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원숙함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고 표면적이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성숙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젊음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고통을 견디며 키운 연민, 실수를 통해 배운 겸손함이 사람을 진짜 아름답게 만듭니다. 젊어 보이는 여성들의 또 다른 비밀은 목적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이웃을 돕는 것도 충분히 강력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목적을 잃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에너지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근 종교와 영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특정 교리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삶이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패턴을 따라 흘러간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 차원과의 연결은 삶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많은 연구들이 영성과 건강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강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 수련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학적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뇌파가 바뀌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호르몬 균형이 개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명상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기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고 진정으로 평화를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칼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도 결국 이런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사는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공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관계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하며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관계만 가득한 삶은 공허합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윤근 관계에서의 투사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투사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이런 투사가 깨질 때 실망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장의 기회입니다. 투사를 거두어드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인식을 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몇 명의 진실한 친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젊어 보입니다. 신체적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융의 통합적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억지로 헬스장에 가서 시계만 보며 운동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만 계산하며 먹는 것과 감사하며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으면 같은 음식도 몸에 더 이롭게 작용합니다. 수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이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불안한 마음으로 자면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이라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이 잠들면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근 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용서도 젊음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자신만 병들게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정체성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윤근 상처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그것을 통합한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와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며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선물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가 되고 그 얼굴은 아름다워집니다. 창조성도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꼭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모두 창조적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제한이 아니라 기회를 봅니다. 윤근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정신적 완성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나이가 들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역설적으로 젊어지는 길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할수록 그 두려움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반대로 나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단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빛납니다. 20살의 아름다움이 있고 50살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80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가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들은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뀝니다. 감사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풍요롭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불평하며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은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똑같이 비가 와도 한 사람은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은 빗소리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얼굴을 만들고 목소리를 만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경직이 있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고 항상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삶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젊어 보이는 이유는 피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질문이 끝없으며 배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기심을 잃지 않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도 반짝이는 눈빛을 유지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탐험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유연성도 젊음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은 몸의 유연성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유연성,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경직된 사고는 경직된 몸을 만들고 유연한 마음은 유연한 몸을 만듭니다. 웃음도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자주 웃는 사람들의 얼굴, 근육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찡그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래로 처지는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얼굴 운동이자 마음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은 소용없습니다.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매일이 고통이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인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의미와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빛나게 됩니다. 융은 죽음에 대한 태도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두려워하면 삶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통합하면 오히려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젊어 보이는 것의 진짜 비밀은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깊이 느끼고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나이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주름을 넘어서고
흰 머리를 넘어서며 시간을 넘어섭니다. 당신 안에도 이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힘, 진정성의 힘, 자기 자신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비싼 크림이나 시술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 삶과의 화해, 시간과의 화해가 당신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깨어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진짜 젊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칼 융이 평생 탐구한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가입니다. 당신의 눈빛에 얼마나 빛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걸음에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듯이 살 것인가, 살아있게 살 것인가를 젊어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사세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용서하고, 주저없이 꿈꾸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말고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실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삶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거울 속 당신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젊어지면 얼굴도 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비밀입니다.